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장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알뜰맨의 시향 따라잡기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면서 마이너스 3.73% 하락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나 싶었더니 하락폭을 키워나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차대 대표 축소는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파월의 연설이 매파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월에서 6월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예측한 범위 내에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KB금융, HMM 등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순매도 종목으로는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 SDI, 크래프톤 순이었습니다. 기간 순매수로는 카카오 게임즈, 삼성 SDI,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리츠증권 순이었고요. 기간 순매도로는 하이브, 현대차,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 KB금융 순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기관이 순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업종 상위 업종으로는요. 1위는 금융지원 및 서비스업이고 2위는 은행, 3위는 부동산, 4위는 기타, 5위는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스펙적인 부분과 리츠, 원유 부분에 대한 부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섹터들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이 시세라던가 상황에 맞춰서 테마로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률 종목들을 보면은 1위 바이오스마트, 2위 바이오리더스, 3위 시스윅, 4위 GRT, 5위 현대바이오 순이었습니다.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대란 우려 속에서 상한가를 쳤다라고 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 화이자 백신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시스윅 역시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하면서 자가진단 키트와 관련된 테마주로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GRT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사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하고 이 공개 매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촉발되어서 눈길을 끌었다라고 하면서 GRT가 높은 성적을 냈습니다. 오늘 증시는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3월에 올릴 것이고 그리고 5월에서 6월부터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해서 아시아 증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첫날 시초가가 60만원 근접을 했다가 15%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50만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떨어졌나 라고 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호예수로 묶여져 있지 않는 주식들을 대량 매도를 하면서 하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도를 한 금액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몇 % 이상이 되었을 때 이 주식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 이상이 나온 기업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을 볼 거기 때문에 아직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지금 현재 50% 이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나온 종목이 유일하게 칩스앤미디어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실적 대비해서 71% 컨센서스 상회가 되었고 대한항공은 36% 상회, DLENC는 9% 상회, DL건설은 6% 상회, 대우건설은 5% 상해고 현대로템은 3% 상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뭐 34.7%, 1293%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즉
YOY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인데요.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분통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293%나 상회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높다 보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왔습니다. 즉, 이 부분은 컨센서스 하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주식에 대해서 커버 리포트가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점차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현대제철이라던가 DL 같은 주식 혹은 LX 세미콘 같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월등한 영업이익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리포트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승 흐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전년도 대비해서 높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G생활건강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불과 2분기, 3분기 전만 하더라도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내가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1순위가 바로 LG생활건강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LG생활건강은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 실적 잘 나왔는데 왜 빠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마이너스 1% 하회, 현대제철은 마이너스 3% 하회, 네이버는 마이너스 4% 하회, 제일기획은 마이너스 4% 하회,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S-오일은 각각 마이너스 8% 하회, 현대제철 영업 부분은 마이너스 9% 하회, LX세미콘은 마이너스 19% 하회, KSS 해운은 마이너스 21% 하회, 더준비주얼은 마이너스 29% 하회, 삼성 SDI는 마이너스 35% 하회, DL은 마이너스 39% 하회, 삼성 SDS는 마이너스 42% 하회고요. LX하우시스는 마이너스 119% 하회고 SKI테크놀로지는 무려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6% 하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증시는요, 지금 현재 이것은 추측입니다. 파월의 입에서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3월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추측과 그리고 대차대조표는 6월에 나올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3월 FOMC 회의에서 점도표와 함께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한 의견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FOMC 회의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그래 2월에는 금리 인상 안 하니까 마음 놓고 지금부터 막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WTI 원유 가격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설령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에 따라서 원유 가격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100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WTI 때문에 CPI,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을 때는 와 진짜 3월에 대차대조표 축소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경계감과 우려감에 충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저도 주식 많이 물려 있어요, 여러분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1월 FOMC에서는 제가 어제 요걸 말씀드린 건데, 이 시장 예상범위 내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연준은 시장에 관심이 큰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한 양적 긴축에 대해서 금리 인상 후 시작하며 상당한 규모로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시 시점과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한의 의미도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차대조표 관련해서는 두세 차례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유 자산을 줄이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며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예측한 축소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질과 당근을 정말 적절하게 주셨는데 6월에 대차대조표 축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경계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 거다. 혹은 어떤 분들은 예상치 범위에 나왔기 때문에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부분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할 때마다 블러드 형님 나오시면은 분명히 더 강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3월에 대차대조표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보십시오. 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것 때문에 또 시장이 출렁거리고 비둘기파로 불리는 분들조차도 지금 누가 더 매답나라는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연준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파월 의장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회의록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파월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이 다시 안정감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한 거 그대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에 충격이 갈 것이고 3월 FOMC 회의 때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하느냐 우리 6월부터 할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예상되지 않았던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 추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을 건 실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4분기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상으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들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들이 평균적으로 안 좋은 건 맞지만 제가 이렇게 며칠 동안 실적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적들이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못해도 100% 이상 혹은 200%, 300% 이상 상회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좋은 주식들이다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전문가라면 여러분들께 그런 주식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진흙 속의 진주가 더 빛을 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살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추적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알뜰맨인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할 테니까요. 알뜰맨 채널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